원경과 태종은 왜 장남을 벌였을까요?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폐위시킬만 했던 양녕대군의 만행을 함께 살펴봐요. 진짜 내가 본 게 맞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할 게 분명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태종과 원경왕후 자식은 사남사녀로 장남 이제를 세자 양녕대군을 책봉합니다. 초기만 해도 태종은 후계자를 무조건 장자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조선 최초 정통성에 흠이 없는 정말 최초의 적장자 세자 타이틀이니 귀했죠. 사실 태종은요, 큰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유절의 왕이 된 이후 찾아온 장자는 그만큼 소중했죠. 그리고 자신이 공부를 잘했던 만큼 더 기대하며 세자가 유능한 후계자로 키우고 싶어 했죠. 하지만 세자 양녕대군은 학문과는 거리가 좀 멀었어요. 태종은 세자에게 질문을 해도 답이 시원하게 나온 적이 없다면 화내죠. 그러면서 세자를 모신 황관의 종아리를 치라고 명합니다. 학문이 중요했던 이유는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선 국정을 의논할 때 항상 경전이나 역사서의 내용을 항상 근거로 제시하면서 어떤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학문적 지식이 없다면 왕이 신하의 말을 듣고 반박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할 만하죠. 그래서 태종은 더욱 교육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근데 스펀지가 뭐예요? 책 하나 익히는데 몇 년이 걸리니 속타겠죠. 태종은 장난을 일체 금하며 오로지 학문에만 힘쓰도록 하라 합니다. 그러다 1407년 14살이 된 세자를 혼인시킵니다. 혼인 2달 후에 태종이 세자인 양녕대군에게 큰 과제를 줍니다. 명나라 사신단과 함께 명나라로 가라는 것이었죠. 태종은 세자를 보내면 명나라 황제로부터 세자가 조선의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다 인정을 받게 하여 세자로서의 위상이 확고해질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자가 임무를 잘 수행했을까요? 양녕대군은 이를 아주 잘 수행하고 왔습니다. 이후 명에서 돌아온 양녕대군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거나 태종 대신 국가의 제사를 주관하는 등 점점 이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넓혀 나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문제 없었어요. 문제는 16살이 된 세자가 공부 대신 활쏘기 즉 사냥에 푹 빠집니다. 사실 활쏘기를 가르치라고 한 사람이 태종이었어요. 이런 공부는 뒷전이 되고 활쏘기만 하는 양녕대군과 태종 사이에 불화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러다 1410년 양녕대군이 몰래 기생봉지련을 궁중에 불러들입니다. 진짜 대박이죠. 궁궐 안에 기생이라니. 유교 국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생각으로 부른 건지 어휴 아찔합니다. 이는 유교 국가에서 용납이 안 되는 일이겠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칼같은 이방원은 가만두지 않죠. 곧장 기생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방원답죠. 근데 양녕대군도 좀 고집 있는 성격으로 바뀌었는지 밥을 안 먹기 시작해요. 단식 투쟁을 시작한 거죠. 뭘 잘했다고 진짜. 태종이 더 화낼 줄 알았지만 단식하는 아들이 걱정됐는지 바로 기생을 풀어줘요. 태종이 세자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잘 알겠죠. 이런 태종의 너그러운 용서에도 불구하고 세자는 멈추지 않아요. 벌써 두가 아프죠. 개구멍을 만들어가면서 유흥을 계속 즐깁니다. 태종은 세자의 행동에 질렸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자의 마음은 반드시 그 자리를 좋게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과연 뉘우치지 않는다면 정실에 어찌 적당한 사람이 없겠는가. 완벽한 경고죠. 이제야 제가 아는 태종 이방원 같은데요. 말뿐이 아니라 세자의 제왕 공부 시간을 없애버리고 세자를 절대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양녕대군도 알겠죠. 자신보다 똑똑한 셋째 동생이도 충녕대군이 있다는 것을요. 역시 초강수를 둬야 달라지나 봅니다. 이 경고 이후로 180도 달라집니다. 학문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자리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낀 거겠죠. 실제로 제왕학 익히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고 해요. 이후 마음이 누그러진 태종은 세자에게 국정 운영 일부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자가 도대체 왜 쫓겨났을까요? 정말 양녕대군이 미친 짓을 저질러 버립니다. 진짜 미친 짓이요. 양녕대군의 나이가 24살이 되던 해 어리를 알게 됩니다. 어리가 누구냐? 실록에 아주 예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딱 2명입니다. 바로 장희빈과 어리. 어리의 소문이 세자 귀에 들어간 거며 파국은 시작됩니다. 이후 어리를 만나기 위해 세자궁 담도 넘습니다. 결국 어리를 세자궁 안까지 데려와서 몰래 만나는데 성공합니다. 문제는 어리의 정체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미 결혼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미쳤죠. 불륜, 간통이었던 거죠. 심지어 어리는 고위 관리의 접이었습니다. 전에 기생을 만났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유교 국가의 세자가 간통이라니요. 막장도 이렇게는 못 써요. 부모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떨까요?
태종은 곧장 양녕대군과 어리가 만나는 걸 도와준 사람들 모두 잡아들여 몸이 부서지도록 장을 맞게 하거나 목이 베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폐위했을까요? 아니요. 대박이죠. 태종은 양녕대군 세자에게 종묘에서 반성문을 읽도록 시켰어요. 겸손함을 잃고 법도와 예의를 무너뜨려 국사를 혼란코자 한 죄 크옵니다. 이 나라 조선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그 죄를 씻고자 하나이다. 이보다 더 낯뜨겁고 부끄러운 처벌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자는 맹세까지 합니다. 매 사냥과 여자, 술과 음악 4가지 허물을 영원히 끊어버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세자를 옳은 길로 가게 하려는 정말 태종은 정말 노력했어요. 진짜 인내심 끝판왕. 이게 자식이라 가능한 거겠죠. 문제는 그로부터 1년 후 세자와 어리 사이에 아이가 생깁니다. 반성문 읽은 지 고작 1년. 어처구니 없는 건 아이가 태어난 시기예요. 반성문 읽고 몇 달 후 생긴 아이라는 겁니다. 진짜 세자가 아니라 망난이었어요. 이제 태종도 세자를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진심 사람 아니긴 해요. 끝이 아닙니다. 넷째 아들인 송녕대군이 죽은 지 24일이 지났을 무렵 제자는 궁중에서 활 쏘는 놀이를 했습니다. 태종이 큰 상실감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일국의 세자가 동생의 죽음을 애도할 기간에 활을 쐈다. 망난이라는 걸 숨길 생각도 없어 보이죠? 그래도 폐위시키지 않아요. 어리를 데워버리고 세자궁에서 나오지 못하게 명합니다. 진짜 무슨 사랑일까요? 망나니 세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단식이 아니라 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벌써 불안불안하죠. 양녕대군이 직접 써서 보낸 상소 거기에 적힌 내용을 풀어보면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여인들을 다 궁중에 들였으면서 저는 왜 안 됩니까? 나의 첩들을 아버지가 궁중에 들이지 못하게 해서 지금 나라에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건 내가 아닌 아버지가 반성하셔야죠. 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진짜 제대로 머리가 돈망나니 같죠? 그것도 일국의 세자가 이러는 게 참 안 믿겨요. 불경스럽고 모욕적인 상소를 받은 태종은 어명을 내립니다. 세자를 폐하여 경기도 광주로 추방하라. 결국 세자를 자신의 손으로 폐위시켰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세웠던 조선 왕조 최초의 적장자라 더 많은 기회 줬지만 결국 폐위시켰습니다. 정말 많은 기회를 줬는데 왕이 될 그릇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양녕대군이 폐세자 된 지 불과 2달 만에 1418년 새로운 세자 충녕대군이 왕이 됩니다. 한번 결정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은 태종답네요. 늦게라도 세자를 바꿔 다행입니다. 기록에선 원경 광후와 세자 폐위 문제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드라마 원경에선 아마 이 문제로 많이 싸운 걸로 각색하지 않을까 싶네요. 양녕대군 생각보다 더한 왕자였네요. 다행히 다음 왕이 세종이라 이렇게 한글을 사용하고 있네요. 적정자였지만 왕의 자질이 없었던 양녕대군 이야기를 끝마치겠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세자였죠? 남은 회차에서 양녕대군을 어떻게 각색될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영상 들고 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